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에는 가솔린 연료장치 전자제어 시스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 연료장치에 그 관련된 회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로도를 보면 우리의 연료장치 중에 중요한 인젝터가 전기가 어디서부터 오고 있죠? 이 엔진 컨트롤 릴레이를 거쳐서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현대 자동차에서는 엔진 컨트롤 릴레이를 통해서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키를 I전하게 되면 배터리에 있는 전기가 이쪽으로 쭉 들어가서 여기 전기 오죠. 그래서 그 퓨즈 ECU 30A짜리를 거쳐서 이 엔진 컨트롤 릴레이 코일을 거쳐서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PCM에서 이제 접지를 시켜주죠. 접지를 시켜주게 되면 컨트롤 릴레이가 붙게 되고, 컨트롤 릴레이가 붙게 되면 그 전기는 센서 1 10A짜리 휴즈를 거쳐서 캠 샤프트 포지션 센서, 그리고 이 뭐죠? 엔진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 그 다음에 산소 센서, 그 다음에 그 산소 센서의 그 히터값, 히터 쪽으로 열선 쪽으로 전기가 들어가고, 또 이 전기는 어디로 가나요? 인젝터로도 가고, 또 쭉 가서 보면 연료 릴레이, 또 그래서 연료 릴레이를 작동시키게 되면 그 스위치가 붙어서 연료 펌프 뭐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료 장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회로들을 보고서 컨트롤 릴레이가 작동이 돼야 되는구나. 컨트롤 릴레이가 작동되려면 배터리는 이 ECU 퓨즈가 정상이어야 되죠. ECU 퓨즈 관련된 퓨즈들을 보면 ECU 퓨즈 30A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젝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인젝터 15A짜리 퓨즈, 그 다음에 연료 펌프 15A, 그 다음에 연료 릴레이,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 파란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 이걸 어디 있다는 얘기죠? 엔진룸 정션 박스, 엔진룸에 있는 그 퓨즈 박스에 이런 부품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연료 펌프 관련된 회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련된 퓨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부품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실차에서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젝터 A로 온 전원기는 어디로 가나요? 이 전기가 보면 인젝터 이렇게 각 4개의 인젝터로 전기가 공급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PCM에서 우리가 이제 이 PCM 안에 있는 베이스 그 TR에서 베이스 쪽에 전기를 인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인젝터가 작동되면서 연료가 분사되는 것이죠. 1, 3, 4의 순차 분사로 연료가 분사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GDI 엔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GDI라고 하는 것은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엔진을 얘기하는 거죠. 가솔린 엔진인데 디젤 엔진과 같이 실린더 내에 가솔린을 직접 분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일반적인 엔진들은 연료를 어디다 분사하죠? 흡기 매니폴드에다 분사했죠. 근데 GDI 엔진은 실린더 내에 가솔린을 직접 분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일반 엔진은 공연비가 14.7대 1, 공기가 14.7g일 때 연료가 1g 들어가는 거죠. 근데 GDI 엔진은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가 30에서 40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초희박 공연비로 연소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희박 연소를 하게 되면 연비가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희박 연소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GDI 엔진은 우리가 이제 실린더 안에다 연료 직접 쏴주기 때문에 연료 공급 압력이 약 50에서 100kg F per 제곱센티미터. 1kg F per 제곱센티미터는 약 1바라 그랬죠. 그러니까 50바에서 한 100바 정도의 그 세기로 연료를 분사시켜 줍니다. 우리가 기존의 일반 엔진에서는 보통 몇 바 정도로 연료 분사시킨다 그랬죠? 약 3바. 3kg F per 제곱센티미터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린더 안에 직접 쏴주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압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생긴 모습을 보면 여기 이제 직립 흡기관이 있고요. 이제 흡기관 연료를 여기 이건 저압 플러그고, 여기서 그 초고압 수월 인젝터로 통해서 실린더 안으로 직접 연료를 분사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피스톤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선의 유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GDI 엔진의 구성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직립형 흡입포트. 이게 이제 흡입포트가 이렇게 서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여기 이제 배기포트인데 배기포트처럼 이 흡입포트도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GDI 엔진은 흡입포트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실린더 내에서 유동을 이런 텀블 유동 이렇게 도는 걸 텀블 유동 또 이렇게 도는 걸 회전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스월 유동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텀블 유동은 이제 덤블링 한다는 거죠. 덤블링 앞으로 구르는 것처럼 유동이 실린더 안에서 텀블하는 거예요. 텀블링 되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텀블링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공기를 직접 위에서 이렇게 바로 쏴주는 거죠. 그래서 직립형 흡입포트로 돼 있고 또 이제 바울형 피스톤. 바울형이라는 뭐냐면 피스톤이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죠? 근데 GDI 엔진은 그 피스톤의 그 실린더 헤드가 이렇게 푹 파여 있어요. 이렇게 면이 일정하지가 않고 푹 파여서 여기 이제 그 덤블링된 유동이 이렇게 잘 굴릴 수 있도록 이 안에서 이렇게 회전을 잘 할 수 있도록 안에 이렇게 포켓 형식 파여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바울형 피스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압 연료 펌프 우리가 이제 그 GDI 엔진의 연료 공급해 주는 고압 연료 펌프가 또 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월 인젝터 일반적으로 이 인젝터가 이렇게 분사되는 그냥 분사 밸브가 홀이 하나짜리 또는 두 개짜리 네 개짜리 이렇게 있는데 GDI 엔진은 스월형 인젝터가 돌면서 들어가는 거죠. 연료가 돌면서 들어가는 인젝터를 쓰고 있습니다. GDI 엔진의 특성을 살펴보면 GDI 엔진은 성능이 향상되고 연비가 개선되고 배기가스가 저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엔진이다 이렇게 했고 전 영역에서 토크가 증대됩니다. 토크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토크라는 것은 피스톤의 압력에 의해서 크랭크 축을 돌려주는 힘이죠. 크랭크 축을 돌려주는 힘이 센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요? 가속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노크 특성 개선에 의해서 저속에서도 성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이 토크 곡선과 파워 곡선 이쪽이 이제 토크 곡선이고요. 이쪽이 이제 파워 곡선인데 토크 곡선도 보면 여기 이제 컨벤셔널 MPI 엔진 일반적인 엔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린색이 그다음에 이제 이 자주색이 GDI 엔진인데 토크가 전체 영역에서 다 높네요. 그렇죠? 전체 영역에서 다 높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 한 10% 정도 향상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파워도 보면 파워도 한 10% 정도 높아요. 파워가 높으면 뭐가 좋다 그랬죠? 파워가 좋아지면 최고 속도가 좋다 그랬죠. 그죠? 최고 속력. 그리고 토크가 좋아지면 순간 가속력. 크랭크축을 돌려주는 힘이 좋으니까 순간 가속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파워가 좋아지면 최고 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GDI 엔진의 성능 향상 요인은 뭘까요? 성능 향상 요인으로는 연료를 연소실에 직접 분사함으로써 증발 잠열에 의해 흡입 온도가 떨어져요. 증발 잠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연료를 분사하게 되면 연료 액체 상태에서 이게 연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뜨거운 온도에 의해서 이제 그 액상의 연료가 기화되죠. 기화될 때 주변으로부터 열을 빼앗는 거예요. 그걸 증발 잠열이라 그래. 열을 빼앗게 되면 어떻게 돼? 흡기 온도가 떨어지죠. 실린더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흡기 냉각 효과가 좋아져서 충전 효율이 좋아지는 거지. 이거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린더를 꽉 차게 되는데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게 축소돼서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 효율이 좋아지니까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GDI 엔진의 연료 분사를 보면 차량 연비 향상을 위해서 압축비 증대에 따른 부분부하 연비 향상과 성능 개선을 하고 있다. 이 GDI 엔진은 일반 엔진보다 압축비를 좀 더 높여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부분부하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로틀을 끝까지 밟지 않은 거를 부분부하라 그래요. 끝까지 밟는 거를 이제 와이드 오픈이라고 전부하 이렇게 얘기하고 부분부하는 스로틀을 일부만 밟았을 때를 부분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축비를 증대하면 연비가 좋아지죠. 성능도 좋아지고 그래서 연비를 향상과 성능을 개선했고요. 또 시동 시에는 압축 행정 말의 연료를 분사시켜줘요. 그 압축 행정 말의 연료를 분사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연료가 퍼지지 못하고 또 이렇게 그 유동이 텀블링 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화 플러그 주변으로 연료가 이렇게 모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미숫가루 같은 거를 찰 때 미숫가루를 넣고 이렇게 스푼을 막 저으면 어떻게 돼요? 미숫가루가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료를 마지막에 분사하고서
하게 되면 연료가 퍼지기 전에 그 텀블 유동에 의해서 이 연료가 스파크 플러그 중심으로 모여요. 그걸 갖다 우리가 성층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층화, 성층화가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층별로 구분되는 현상. 성층화 현상이 발생돼서 스파크 플러그 전체적인 공연비는 3, 40대 1이지만 스파크 플러그 주변은 아주 굉장히 농후한 공기가 되는 것이. 그래서 점화를 시키게 되면 연소가 되고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휘박 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GDI 엔진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서 시동 직후, 우리가 크랭킹 했을 때 시동 직후에는 분할 분사를 실시한대요. 연료를 한 번에 많이 쏴주지 않고 분할 분사를 실시해주고, 또 점화 시기를 지각 제어를 해주는 거죠. 점화 시기를 늦게 제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화 시기를 늦게 해주면 우리가 연소실 안에서 연료가 다 타지 못하고 배기박이 열렸는데 나가면서도 막 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배기 파이프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지. 배기 파이프 온도가 뜨거워지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삼원 촉매가 온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삼원 촉매가 이제 일을 잘하려면 보통 350도 이상이 돼야지 일을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촉매, 그 삼원 촉매를 빨리 덮게 하기 위해서 점화 시기를 지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삼원 촉매 일을 잘하니까 배기가스가 저감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 이러한 텀블 유동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도는 운동을 텀블 유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GDI 엔진의 연료 공급 시스템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연료 탱크에서 저하 펌프가 있어요. 우리가 연료 탱크와 저하 펌프, 이거는 이제 일반 MPI 엔진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GDI 엔진에서는 저하 펌프에서 연료를 올려주면 고압 펌프가 이걸 받아서 그걸 연료를 압축하는 거죠. 보통 이제 저하 펌프에서 올려주는 압력은 한 몇 바쯤 될까요? 한 5바쯤 돼요. 5바의 능력으로 연료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올려주게 되면 고압 펌프에서는 이거를 최고 150바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GDI 엔진에서는 디젤 같은 경우는 뭐 1000바까지도 올라가죠. 그죠? GDI 엔진에서는 가솔린 GDI 엔진은 약 150바, 최대 150바까지 올리고, 그거를 이제 연료 레일에 보내주게 되면 연료 레일에서 고압 인젝터로 분사가 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압 그 연료 탱크에서 여기 안에 이제 저압 펌프가 들어있죠. 그죠? 저압 펌프 들어있고,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여기 이제 그 고압 펌프가 있고, 이 고압 펌프는 이 캠에 의해서 작동이 되면서 연료를 압축합니다. 그리고 이 연료를 여기서 지금 보면 이 연료를 그 연료 고압 GDI 연료 레일에다 보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그 센서가, 연료압 센서가 이 센서의 출력을 받아서 어디로 보내요? ECM으로 보내겠죠. ECU로. 그럼 ECU에서 이 연료 레일의 압력이 엔진 회전수에 따라 적절한 압력이 되도록 연료 압력 제어 밸브를 조정해서 연료를 제어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연료가 인젝터를 통해서 실린더 안으로 분사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압 연료 펌프 모습입니다. 이 고압 연료 펌프, 연료 압력 조절기가 있고, 고압 연료 펌프는 실린더의 가솔린을 직접 분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압을 발생한다. 연료를 압축 행정 때 분사하려면 실린더 내부의 고압을 이기고 연료가 골고루 분사될 수 있도록 강한 분사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니폴드에 분사할 때는 매니폴드의 압력이 보통 마이너스 압력이잖아요. 대기압보다 낮기 때문에 3바 정도면 충분히 분사가 되는데, 실린더의 압력은 뭐 20바, 30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높은 압력으로 쏘아줘야지만 연료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 연료압력 조절기, 연료압력 조절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료를 막아주면 여기 연료압력이 올라가는 거고, 여기를 열어주게 되면 연료압력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연료압력 조절기는 PWM 제어, 우리가 듀티 제어라고도 얘기하죠. 듀티 제어, Pulse Width Module, PWM 제어로 듀티가 증가하면 압력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듀티가 증가하면 닫힌다는 얘기죠. 닫히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고압 연료 펌프에는 5바의 압력으로 연료가 공급된다. 그 저압 펌프에서 고압 연료까지는 5바로 올려주는 거예요. 5바로 올려주게 되면 아이들 RPM이 그 압력이 천천히 도니까 그때는 30바 정도로 연료 레일의 그 압력을 30바 정도로 맞춰주고, 최대 압력은 150바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하가 커지거나 엔진 RPM이 높아지게 되면 압력이 쭉 증가돼요. 디젤도 마찬가지고 압력이 증가되고 아이들 시에는 30바 정도를 유지합니다. 고장 시에는 저압 연료인 오바로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료 시스템에 어떤 고장이 생기게 되면 이 고압 분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오바로 해서 엔진이 간신히 살아있게 그래서 정비 공정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GDI의 엔진의 인젝터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인젝터 모습인데요. 고압 연료 인젝터. 우리 일반 인젝터 모양이 좀 다르겠죠, 그죠? 또 높은 압력으로 분사되는 압력이니까. 여기 이제 연료 레일이고 고압 레일, 여기 이제 레일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레일 압력 센서에서 연료를 ECU 그 압력 값을 ECU로 보내주죠. 인젝터는 고압 연료 펌프에서 공급되는 고압의 연료를 연소실에 직접 분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연소실에 직접 연료를 분사함으로 흡입 과정에서 흡입 공기 온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높아져서 출력이 향상된다. 인터쿨러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 연료를 직접 쏴주게 되면 그 안에서 얘가 증발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밀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인터쿨러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터쿨러 효과가 뭔지 알죠? 우리 이제 디젤 같은 데서 디젤 컴프레서가 터보 차저가 일을 하면 공기를 막 압축하면 그 공기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가 팽창해요. 그럼 이제 공기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거를 공기가 많이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인터쿨러 우리가 이제 냉각수를 돌려서 그 흡입 파이프 라인을 냉각시켜 주죠. 그러면 공기가 잘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인터쿨러라는 건데 그런 인터쿨러 효과다. 이런 인터쿨러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레일 압력 센서. 레일 압력 센서는 여기 있는 게 이제 레일 압력 센서고요. 레일 압력 센서는 딜리버리 파이프에 장치되어 있다. 연료 레일을 딜리버리 파이프다 이렇게 한다 했죠. 연료 압력은 전압값으로 ECM에 전달된다. 전압값으로 ECM에 전달돼요. 목표 연료 압력과 실제 연료 압력이 상이한 경우 연료 압력 조절 밸브를 이용해서 연료 압력을 조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엔진 RPM이나 그 스로틀의 부하에 따라서 열린 정도에 따라서 연료 압력을 지금 어느 정도로 맞춰줘야 돼라고 하는 것이 목표 연료 압력이에요. ECU가 생각하는 목표 압력. 근데 실제 여기 압력이 그 제어를 했는데 압력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퓨얼 레일 조절 밸브를 조정해서 이거를 압력을 목표 압력과 맞게끔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연료 압력 조절 밸브를 통해서 연료 압력을 조절해주고 그 값을 계속 레일 압력 센서를 계속 ECU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압력으로 제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잘 이해가 됐나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